예전에 제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여자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피부도 좋고 얼굴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이 친구가 노출이 살짝 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몸매가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그때부터 이 여자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대화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 제 행복 회로 속에서 저는 이미 얘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 이 여자다. 얘가 바로 내가 찾던 이상형이구나. 첫 데이트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그래서 얘랑 어떻게 됐냐고요? 두 번째 데이트 이후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내 스타일의 여자,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는 간절함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이 간절함이라는 감정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매번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를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자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를 잃을 확률이 3배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내 인생 유일무이한 최고의 선택지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면 그녀와 헤어지는 상상만 해도 뇌에서는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지고 괜히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를 들락날락거립니다. 여자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이렇게 여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서 오히려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 모든 걸 여자한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이렇게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심리를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손실은 곧 공포이자 위협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잃는 게임을 제안받았을 때 확률적으로는 하는 게 유리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겁니다. 즉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는 건데 이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여자를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이 여자가 나를 떠나버리는 고통만큼은 피하자가 1순위 원칙이 돼버리는 거죠. 제 예전 영상 중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장사를 할 때 고객이 지갑을 열고 싶은 가게가 되는 게 제 1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고객을 잃는 게 두려워서 고객들의 비위를 하나하나 다 맞춰주는 걸 1원칙으로 삼고 운영하는 가게는 오히려 장사에 지장이 생기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실 회피 심리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손실 회피 심리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자의 머릿속에서 이런 남자 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관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진, 임박, 한정판, 명품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자를 만날 때 손실 회피 심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여자에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희소성의 개념을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희소성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먹힌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희소성은 생존의 핵심인 원초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21세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생존이 힘든 상황은 거의 없지만 그 본능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희소한 자원을 마주하면 우리 뇌의 신경체계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친절하고 자상한 전략이 먹히지 않는 이유도 사실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1년 동안 20명에게 대시를 받았다 칩시다. 그중 99%는 다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친절함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몇 개월, 몇 년 동안 고된 훈련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친절을 버리고 여자를 막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되 친절함이 유일한 무기인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소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천당에서 누군가는 지옥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희소성의 함정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의 진심인 남자는 절대 그 여자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의 여자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희소한 자원이다 라는 환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걸 소유하지 못하게 될까봐 놓치게 될까봐 조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 잘 되고 싶다면 이상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깊이 교류해본 뒤에 이 여자는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나랑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얼마 만나지도 않고 이상형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건 성욕과 호르몬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그 여자가 당신의 이상형이라고요? 첫눈에 반했다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장담하는데 아직 그 여자에 대해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 보니 입냄새가 심할 수도 있고 쌩얼이 충격적일 수도 있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일 수도 있고 아직도 밤마다 전남친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연인으로 적합한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될 때까지는 그 여자는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그녀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까 제 얘기처럼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더욱 놓치기 싫어지는 거고요. 섣불리 환상을 가지려는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세요. 여자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이상형이라는 환상부터 깨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역사적으로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 대단한 장수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 종친 경우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결국 환상에 빠지지 말자고 생각과 다짐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릿속이 한 여자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상황이라면 여자고 자시고 내 생존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잘해보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를 잠시 지워보세요. 그럴 때 내 인생이 텅 비는 느낌이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내 인생이 흥미진진해야 돼요. 뭐든 좋습니다. 취미, 일, 돈, 운동 혹은 다른 여자들로 인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불리한 게임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 오는 남자가 과연 나밖에 없을까요? 내 눈에 예쁜 여자는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쁩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자가 꼭 그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여유가 확보된 상황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사람과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눈빛과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자가 절대 조종할 수 없는 남자는 바로 외로움을 혼자서도 다룰 수 있거나 외로울 틈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되세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만나서 싫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덜 만나기 때문에 싫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덜 만날 때 여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남자들은 다 만나자고 안달인데 이 남자는 뭐지? 이런 게 바로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느낌을 즐깁니다. 반대로 자주 보는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기는 쉽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불이 늦게 붙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불이 빨리 붙어요. 호감이 생기면 곧바로 만나고 싶고 빨리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자가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도 크고요. 이럴 때 남자가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핑계로 여자한테 들이대면 망하는 겁니다. 말이 진심이지 이건 나는 너한테 100% 순수한 감정을 쏟고 있으니까 너도 그걸 받아줘야 돼 라고 들릴 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진심을 받아주냐 거절하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처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절하거나 아예 피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불이 서서히 붙습니다. 남자와 달리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조금씩 상대를 알아가면서 스며드는 편이죠. 오히려 적당한 템포로 만날 때 여자는 이 관계가 편안하면서도 자꾸 신경 쓰인다 라고 느끼면서 그 관계에 감정을 투자하게 됩니다. 약속을 잡는데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만남을 과하게 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나자고 자꾸 보채는 남자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여자가 내 생각을 할 시간을 주세요. 여자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면 100명 중에 99명의 남자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오버를 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더 많이 보낸다거나 만나자고 보챈다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SNS에 뻘글을 싸지른다거나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질문을 폭격하거나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여자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여자가 멀어질 때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내 감정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미동도 없는
있는 남자를 보면서 예상치 못한 침착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죠.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자가 그대로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희소성은 반드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었다면 아무나 할 수 있었을 테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희소성이 없다는 거니까요. 희소성과 리스크, 결국 둘 다 가지거나 둘 다 포기하거나인 거죠. 리스크를 지고 희소성을 가지냐, 리스크를 줄이고 평범하게 남느냐,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대로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99명의 남자가 되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한 명의 남자가 되세요. 데이트할 때 특히 초반에는 웬만하면 너가 이미 가본 곳, 익숙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화장실의 난이도가 높은 가게는 제끼시고요. 단골집이면 더 좋습니다. 남자들은 그 현장의 지형지물에 익숙할수록 여유와 편안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이건. 여유롭게 자리에 앉히고 이미 검증된 메뉴들로 자신있게 주문하고, 여자애가 화장실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면 얼타지 말고 여유롭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특이한 데이트 코스가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삘코 치면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붐비지도 않고 거기 이제 걸어다니면서 대화 나누기도 좋아요. 안에 식당도 있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습니다. 주차도 저렴하고요. 뭔가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호프집 가서 치킨에 맥주로 마무리하면 딱입니다. 날씨 좋을 땐 한강공원까지 걸어도 좋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짜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뻔하지 않은 변칙적인 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자는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작사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은 잘 관리된 컴플렉스에서 비롯된다. 결핍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어차피 드러나게 될 자기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걸 인정하고 잘 다듬고 관리를 하는 거죠. 잠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우리 막내의 아버님 나이가 68. 탁재훈 씨가 68년생입니다. 진짜로? 네. 오디오 감독님이 지금 이걸 못 준비를 잡았어요. 못했어. 여기서 아버지 한번 아빠. 들어가서 공부해. 여기서 중요한 건 탁재훈이 센스 있는 멘트를 쳤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 취급을 받았을 때 애써 부정하거나 발끈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엔 아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나이 얘기를 하세요? 사람 민망하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탁재훈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 자체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당신한테 누가 봐도 별로인 동물을 닮았다고 한 거예요. 망둥어로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발끈 정색하거나 혼자서 얼굴이 시뻘개질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맞아, 그래서 수족관을 못 가. 친구들 갇혀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희소성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매력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자기 확신과 단단함은 돈으로도 외모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희소성을 만듭니다. 평범한 남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만 매력적인 남자들은 그걸 자신만의 색깔로 만듭니다. 여자들이 이런 남자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주위를 잘 둘러보면 얼굴도 특출나지 않고 키도 크지 않은데 은근히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금수저인가 하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자가 항상 매달리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런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타고난 끼나 매력이 있나 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잘 듣고 실천하면 분명히 남자로서의 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하세요. 평범한데 매력적인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사랑에 빠지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사랑을 나누되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받아오고 있거든요. きっと恋はするものじゃなくて
落ちるものなん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에 임하는 남자들은 매번 원치 않은 이별을 맞이합니다. 여자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보고 전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났을 때 조금만 마음에 든다 싶으면 곧바로 정신줄을 놓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왜냐? 이건 기회니까. 이 여자는 내 공허했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줄 거야. 이제야 완전한 행복을 찾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녀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전혀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사랑에 미쳐버린 나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녀와 함께함으로써 내 인생이 완성된다. 말은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녀가 없으면 내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탄 자전거는 그녀의 사랑과 인정이 있어야만 굴러간다. 그녀가 없으면 바퀴 하나 빠진 불완전한 상태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 너한테 이만큼 빠졌어.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어필하는 건 바퀴가 하나 빠진 자전거에 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치명적인 하자를 가진 제품에 타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도 네가 너무 좋아라고 확신을 먼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과잉 정보입니다. 기분 좋다. 시간이 빨리 가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자가 너한테 빠질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자가 알아서 먼저 너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안달내서 푸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내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어. 이런 삽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뭘 부담을 갖지 마. 그 말 자체가 벌써 부담인데.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내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건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겁니다. 여자들 그거 다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현명한 여자는 서서히 멀어질 거고 악랄한 여자는 이용해 먹기 시작할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중국집 군만두와 같아요. 있으면 땡큐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한테서 그 감정이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감정은 나누되 과몰입은 철저하게 컨트롤하세요. 수동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여자에게 애정을 갈구하면 장담하는데 여자는 더 멀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거나 삶에 긴장감이 없을 때 유독 여자에게 과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고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나의 성장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걸 즉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수입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거죠.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여자 만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저를 당기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녀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구원자를 갈망하는 약자, 스타를 추앙하는 팬, 신을 찬양하는 신도가 돼버리면 그 여자의 마음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자의 존재 가능성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여자가 많은 남자는 싫어.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아. 특히 자기 확신이 부족한 남자일수록 이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여자 없는 거? 나 그거 잘할 수 있는데.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게 바로 내 강점인데. 마침 잘 됐다. 하지만 이건 덧셈 뺄셈 정도 할 줄 아는 걸 경쟁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여자가 많은 남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요. 그 어떤 여자도 탐내지 않는 남자를 골라 잡아서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남자와 만날 바에는 차라리 솔로를 선택합니다. 잘 팔리는 상품에 더 끌리는 건 본능이거든요. 내 카톡에 여자 한 명도 없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런 걸 장점인 것 마냥 어필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의 접근 가능성이 제로라고 어필하는 건 안 팔리는 상품,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한테만 가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도 가오가 있어요. 여자가 원하는 건 다른 여자들이 탐낼 만한 남자를 내가 가졌다는 그 만족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가 침투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질투는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상급 도파민 중 하나입니다. 남자들이 게임이나 스포츠로 도파민을 얻는 동안 여자들은 비교와 질투로 도파민을 얻습니다. 눈치 없이 그 재미를 뺏지 마세요. 여자는 확신과 안정의 감정보다는 질투, 의심, 불안 같은 긴장감이 있을 때 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여자 많은 척, 인기 많은 척 연출하지 마세요. 다 티납니다. 자신감 없어 보이고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다른 여자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자의 익숙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남자랑 데이트 한 번만 해봐도 이 남자가 여자 좀 데리고 돌아다녀 봤다. 또는
여자랑 있을 때 어색하다를 바로 알아챕니다. 데이트 때 여자를 데리고 간 장소에서 절대 얼타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본 적 있고 검증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1차 끝날 때 부랴부랴 2차 어디 갈지 찾지 말고 약속 전에 미리 그 동네에 후보지 몇 개를 정해두세요. 찾아둔 곳을 그날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무조건 써먹는 날이 옵니다. 그러고 1차 마무리할 때쯤에 근처에 음악 좋고 하이볼 맛있는 데 하나 있던데 거기 가볼래? 하고 자연스럽게 제안하세요. 장소와 동선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도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여유가 흘러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인기 없는 독거노총각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깔끔함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자와 자주 접하는 사람은 항상 깔끔합니다. 그 뭔가 빈틈이 잘 안 보인달까요? 근데 여자가 없는 남자는 어딘가 관리가 미흡하고 그게 다 티가 나요.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깔끔함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옷, 헤어스타일, 피부, 손톱, 코털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의 수준을 평소 기준보다 20% 정도 더 올리세요.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투자하세요. 스타일과 청결만 잡아도 빈티나 보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자 좀 다른데?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향수도 꼭 뿌리시고요. 지금부터 실전 4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데이트 후에 재밌었다는 긍정 피드백을 바라고 선물 하나 줬다고 감동해서 마음이 확 돌아서기를 기대하죠. 이렇게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예상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 서운함이 표정에, 말투에, 행동에 다 드러나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뭔가 바라고 한 거구나 싶은 거죠. 진짜 여유 있는 남자는 잘해주고도 잊어버립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겉으로 하는 달콤한 말보다 실제로 감정이 발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둘째, 반응을 기다릴 줄 안다. 카톡 답장이 좀 늦어도 재촉하지 말고 떠보지도 마세요. 서운한 티를 낼 필요도 없고 불안한 마음에 더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의외로 인내심입니다. 특히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쁜 여자일수록 호감 단계에서 무너지는 남자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적당히 잘해주면서 보채지 않는 남자는 희귀한 돌연변이에요. 대부분 못 그러거든. 상대가 욕망하는 게 느껴질 때까지 확신을 주고 싶은 마음을 참는 인내심. 이게 오히려 관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말보다 행동 패턴을 본다. 여자한테 잘해주면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남자들의 공통점은 여자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자주 하지만 그 내용이 늘 여자가 힘들 때 위로받는 얘기뿐이고 정작 그 여자가 너한테 시간 투자도 하지 않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 여자한테 너는 단순히 자존감 지킴이일 뿐인 겁니다. 넷째, 언제든 돌아설 각오. 관심이 줄거나 나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으면 언제든 돌아설 각오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매너는 지키되 관심을 거두고 더 이상 연락을 먼저 하지 마세요.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여자가 아니면 필요 없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관심 있던 여자는 불안해하며 먼저 다가올 거고 관심이 없던 여자는 그대로 멀어질 겁니다. 둘 다 나한테는 이득인 거죠. 무한정 받기만 할 때는 자기 감정의 크기를 정확히 느끼지 못하다가 떠날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꼈을 때 비로소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긴장감은 여자의 욕망을 이끌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연봉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회계사가 아니다. 가진 것을 숫자로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다. 여자가 누군가에게 빠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키, 연봉, 얼굴 이런 이상형 항목들의 점수를 매기고 엑셀로 함수를 돌린 뒤에 좋아, 이 정도면 합격이니 난 지금부터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겠어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끌린다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전에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이미지가 팩트보다 강렬하고 오래 남는다. 이건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미지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고 인상은 곧 느낌과 감정입니다. 즉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끌리는 데 있어서 숫자와 팩트보다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과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같이 있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이 별로였기 때문이고,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 의외로 끌리는 이유는 같이 있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뇌의 변연계라는 곳을 통해 감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변연계는 언어를 모르는 부위이기 때문에 느낌에 의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어떤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문득 과거의 감정이 떠오른 적 있지 않나요? 그 향이 왜 좋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기분과 감정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 남자와 있을 때의 느낌이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여자한테 자랑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건 썩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남녀의 말랑말랑한 대화가 아니라 평가를 주고받는 딱딱한 분위기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보단 그냥 그 시간을 여자랑 즐겁게 보내는데 집중하세요. 여자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자가 먼저 궁금한 걸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간결하게 대답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매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외적 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여자의 초반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고 여자와 접촉할 기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좋고 허우대도 멀쩡한 남자가 여자를 실제로 만났을 때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자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결국 두 개가 같이 가져야 시너지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연봉같이 물리적인 조건만으로 어째저째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 유지와 더 깊은 몰입을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순위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상승 에너지입니다. 장담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여자로 인한 고민의 절반 이상이 다 해결될 겁니다. 상승 에너지란 한마디로 스스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와 야망입니다.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려는 욕구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상승 에너지가 없는 남자들은 여자에게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녀를 내 걸로 만들까? 하지만 상승 에너지를 가진 남자는 다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자신의 목표와 성장을 향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제력과 강인함, 목표와 비전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나에게 100%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여자의 마음을 더 끌어당깁니다. 상승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정한 목표에 꽂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로 치면 화성이고 요리사들에겐 고퀄리티의 요리가 되겠죠. 회사원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퇴근 후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동네 고깃집 사장님의 경우 자기 가게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 꿈을 이루는 것,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내 커리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일반적인 남자들은 보통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뿐이거든요. 상승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꼽으면 첫째로 뚜렷한 목표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잘 뺏기질 않아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자기만의 원칙과 선이 확고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거기에 방해가 되거나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셋째,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막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재밌는 건 방금 나열한 것들이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특징들을 반대로 바꿔볼까요? 첫째, 목표가 없습니다. 한 여자에게 푹 빠져서 그 여자 생각뿐이죠. 둘째, 원칙이 없습니다. 여자의 기분에 따라 내 행동이 바뀌고 아니오라는 말도 못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계획도 여자를 위해 미루거나 바꿔버리죠. 셋째, 시간과 에너지를 마구 낭비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밤이고 낮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퍼줍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바꾸면 여자가 도망치는 남자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남자라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본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남자는 마치 자전거 뒤에 여자를 태우고 앞은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여자만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명심하세요. 인생에 중요한 목표가 없다면 좋아하는 여자한테 인정받는 게 삶의 1순위 목표가 돼버립니다. 빈자리가 여자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여자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여자가 서운하다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여자가 당신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100% 마음을 주지 않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남자에게선 느껴보지 못한 상승 에너지 때문에
마음을 쉽게 돌리지 못합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떨까? 여자에게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남자가 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여자가 떠나버린다면 그런 여자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내 목표를 희생하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응원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여자를 만나세요. 그런 여자를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실전 행동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여자랑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기 싫다 그치?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공감을 이끌어낸답시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 공감을 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찝찝함을 느낍니다. 열정이 없고 퇴보하는 남자의 느낌을 주니까요. 신세한탄을 하거나 불만이나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여자한테 말고 차라리 친한 친구한테 하세요. 두 번째,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어떤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과감히 보내세요. 왜냐고요? 그 여자는 마치 투자 가치가 없는 주식과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더 가능성 높은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가망이 없는 여자한테 헛된 희망을 가지고 매달리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데요. 아닌 것 같은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달만 지나도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때 내가 걔한테 그렇게 집착했을까 하고 아찔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자제력이 있다. 보통 다음날 스케줄이 있고 나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 첫 만남부터 불필요하게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늦게까지 같이 있으려고 애쓰면서 섹스에 안달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만나자고 보채거나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닥달하지도 않습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 성욕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남자는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 남자는 곧 나약한 남자라는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컴플렉스를 극복한다.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컴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의 경우 지금처럼 외모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성형, 피부관리, 헤어, 몸 만들기 등등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시대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자들은 외모가 별로인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를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컴플렉스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매력을 만듭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넘어 내면의 자신감에 끌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자는 원래 신중한 편인데 여자보다 더 신중한 거죠. 데이트에 나가서도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낍니다. 남자한테서 여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굶주림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또한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함과 긴장감이 지속됩니다. 상승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오늘은 대다수의 남성들이 놓치고 있는 남자 매력의 핵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링크에 제 전자책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